안녕하십니까. 네, 아빠의 교육법의 공상희입니다. 네, 오늘은 본인을 직접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서귀포에서 삼성 탑내과 내과를 개업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석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친구들 만나면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코로나 백신 맞아도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김석 씨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해서 오늘 이렇게 예. 모시게 됐습니다. 네, 어떤 백신을 맞으셨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습니다. 1차 접종을 하신 거죠? 네, 1차 언제 접종했습니다. 맞으신 거예요? 지금 4일 됐는데 수요일 날 맞았습니다. 4월 28일 날 수요일 네, 네, 수요일 4시에 오후 맞았습니다. 4시에 맞으신 거죠? 네네. 네. 그 백신 맞을 때까지 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셨나요? 맞게 되기까지.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언론상에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부작용으로 혈전증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가지고요. 조금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어떤 계기로 결정을 맞게 된 건가요? 예,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 외래에서 지금 어르신들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맞고 계십니다. 네. 어르신들이 동네별로 맞고 계신데요.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자기 맞아도 되는지 그 물어보시는데 저는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야 한다 할머니한테 그러는데요. 어르신들이 저한테 원장은 맞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도 고민이 되는 상태여서 얘기하기가 좀 힘들었었던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도 친구 동료 의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동료 의사 한 명이 결정적으로요. 요새 젊은 의사들 그런 의견이 우리 의사부터 맞아야 국민이 안심하고 맞지 않겠냐 네. 그런 얘기를 해서 결정적으로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마스크 없는 세상을 이렇게 보여주려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이 면역이 형성돼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맞아야 아들들에게 마스크 없는 세상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면서 결심해서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병원 가기 전에, 맞기 전에 미리 혹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예, 그 예방접종 맞을 때랑 똑같은데요. 먼저 샤워가 가능하신 분들은 샤워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샤워를 하고 가면 그날 맞은 날 저녁에 몸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샤워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고 가고요.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은 자기가 쓰지 않는 팔, 대부분 오른손잡이면 왼팔에 맞겠죠. 왼팔에 이 어깨 쪽으로 맞는데요. 여기로 맞아야 돼서 제 옷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내려서 맞기가 힘듭니다. 아니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팔, 저는 반팔을 입고 왔어요. 반팔을 입고 가면요 쉽게 올릴 수 있고 맞을 때도 시술 주사 놓는 분도 되게 편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팔을 입고 그래서 편하겠네요. 날씨가 네. 따뜻하기 때문에 반팔을 입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미리 싶습니다. 샤워하고 반팔 입고 그렇게 네네네. 가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맞을 때 좀 아파요? 아, 독감같이 주사. 이게 저도 코로나 백신이어서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주사도 아프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했는데요. 맞는 통증은 일반 독감 예방접종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주사 들어갈 때 조금 아플 뿐이지 그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게 주사 맞고서 그 발생 증상이 좀 무서워가지고 저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선생님은 맞고서 그럼 증상을 좀 여쭤볼게요. 접종 후 언제부터 힘드셨어요? 저는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맞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이것도 뭐 별로 힘들지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맞았는데요. 맞고 나서 한 4시간까지는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요. 한 5시간부터는 두통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고 6시간째부터는 한 몸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생긴 다음에 약을 드신 거예요? 타이레놀 보통 복용하라고 많이 네, 나오던데. 타이레놀을 주사 맞으면 바로 복용해라 이런 네. 말이 나왔는데요. 네. 한 4시간 정도 지나 5시간째 뭐 두통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먹었는데요. 타이레놀도 종류가 있잖아요. 두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렇죠. 타이레놀은 아세토아미노펜인데요. 네. 성분명은 아세토아미노펜인데
500ml를 두 알을 6시간 간격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650ml 서방정을 8시간 간격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리 먹는 경우에는 서방정으로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알을 650ml 두 알을 8시간 간격으로 먹을 수 있고, 근데 증상이 바로 나타난 경우에는 서방정을 먹으면 약간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500ml짜리 두 알을 바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이레놀은 너무 많이 먹으면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성인은 4000ml, 500ml로 따지면 1000ml죠. 그 500ml 두 알은 2000ml니까 그거를 6시간 간격으로 4번까지 먹을 수 있고요. 650ml를 두 알씩 8시간 간격으로 3번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어떤 간호사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는 너무 아파서 500ml 두 알을 먹고 2시간 후에 더 아파서 두 알을 먹었다. 그런 그렇게 해도 얘기를 돼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는 거는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그러는 경우도 의료인이지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알을 먹고 2시간 후에 좀 더 기다려서 좀 아프면 조금만 더 참아야 있다가 되죠. 효과가 아직 타이레놀 효과가 안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너무 심해서 타이레놀로 잡히지 않는 몸살, 근육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통상 4000ml를 넘기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통상 3000ml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도 3000ml를 넘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근육통이나 좀 두통이 있을 때 그 이부프로펜 같은 또 진통소염제 그런 약 계열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약을 먹어도 돼요? 진통소염제로? 이부프로펜이 근육통이랑 이런 몸살 이런 거는 좀 더 효과가 더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부프로펜은 엔세이드라고 했는데 엔세이드는 항염증 작용까지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코로나 백신 연구에서요, 항염증 작용을 하는 엔세이드를 같이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면역 작용을 좀 저하시켜서 이렇게 면역 체계가 형성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구들이 몇 개 나와 있어서요.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나 그런 쪽에서는 엔세이드 같은 이부프로펜 같은 이런 계열보다는 타이레놀 같은 계열로 고열이나 근육통을 좀 막는 게 좋지 않을까. 타이레놀을 아세트아미노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시간 동안 진통이 그럼 계속 간 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독감 예방접종보다는 세지만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자기가 독감에 걸려본 사람들이나 감기를 되게 심하게 걸려본 사람들의 그런 기침 가래 증상은 없지만 그런 몸살이 되게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하루 종일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몸살도 심하고 근육통도 심하고 체온을 측정하면 한 37.2도 미열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진료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약 먹으면서 버티신 거죠. 네, 타이레놀을 맞는 당일날 저녁에 두 알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도 출근할 때 두 알 먹고 출근했고, 그날은 그래도 일을 좀 줄인 상태여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이 정도 몸살, 코로나 백신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몸살이나 근육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육체 노동 같은 일은 한 2, 3일 정도는 좀 이틀 정도는 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것도 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술자리는 2, 3일은 약속을 안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주사 맞고 한 2, 3일 정도는 계속 그런 좀 근육통이나 고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쉬시는 그런 쉬어야 그렇게 되고, 해서 스케줄을 잡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위에 그 의사분들은 지금 의료인들 그 접종을 해서 맞은 분들이 꽤 있을 텐데 혹시 체감상으로 이렇게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의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통상 논문에는 한 50% 정도로 증상이 있고 반 정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근육통이랑 미열, 약간 이런 오한 이런 게 있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증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7명 중에서도 한 2명 정도는 되게 심한 고열, 39도 정도의 심한 고열이 있었고 몸살이 너무 심해서 출근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 정도는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친정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어머니는 화이자를 맞아서 크게 그 불편함 없이 그냥 넘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혹시 연령대가 이게 높을수록 그 부작용이 또 적게 나타나나?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나이 연령에 따라서 그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네네. 면역 반응이 당연히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면역 반응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이게 적습니다. 이게 다 부작용, 근육통 이런 게 다 항체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면역 반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작용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면역 반응이 더 강해서 젊을수록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제가 다니는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들도 아스트라제네카를 한 60명 정도 60분 정도 맞았는데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증상이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그래도 수월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좀 걱정되는 게 그 뭐 약 먹고 계신 분 있잖아요. 고혈압이나 뭐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약 먹는 분이 계신데 혹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맞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아, 예. 그 되게 외래에서 진료를 되게 많이 하는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저한테 약을 고혈압 당뇨약을 타시고 오신 분들이 찾아와서 나 코로나 예방접종 맞아도 되냐, 네. 맞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꼭 맞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저질환, 당뇨, 고혈압이나 이렇게 심장병 등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 사망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건강인보다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꼭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아서 부작용이 더 생기고 사망률이 더 생길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자기는 기저질환 때문에 안 맞는 게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코로나 예방접종을 꼭 맞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증상 반응이 없는 분들도 한 30% 정도 좀 있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은 그 혹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항체가 잘 안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의문이 생기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당연히 면역력은 다 생긴다고 돼 있고요. 그런 증상하고 증상에 대한 그런 연구보다는 그 각각 그 백신별로 연구가 돼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에서 항체가 생겼다고 돼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경우에는 70% 후반 정도에서 이렇게 항체가 생겼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네. 그 백신을 맞은 입장에서 그 안 맞은 사람들한테 혹시 증상에 대한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예, 증상에 대한 팁. 이게 또 중요한데요. 저도 첫째 날은 제가 원래 독감을 걸리거나 아니면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 겨울이건 봄이건 다 네일을 입고 가거든요. 네일을 입으면 되게 몸이 좀 이렇게 편해지더라고요. 좀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편해지는데 첫째 날 그 생각을 못하고 봄이어서 네일을 안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은 당연히 증상도 좀 적긴 했지만 네일을 입고 가니까 되게 편했습니다. 그래서 아, 좀 보온 효과가 있는 네일을 입고 몸살을 하는 경우에 입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고 땀이 안 나더라도 이렇게 몸살을 하면 이렇게 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 따뜻한 물을 많이 드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많이. 그리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감에 걸렸다 내가 이틀 정도 독감에 걸렸다라는 생각으로 독감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했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처럼 이렇게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감하고는 틀린 게요. 이거는 이틀에서 길게는 3일만 그냥 진짜 버티면 버티면, 된다. 네, 네. 버티면 그냥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끝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안심하고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너무 이제 그런 소문만 듣고 너무 큰 두려움이나 걱정 갖고 저희가 좀 이렇게 무서워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경험 맞아보신 분 경험 듣고 조금 마음의 준비하시고 자기 차례 왔을 때 그런 좀 선택 결정을 네, 해서 네, 네. 맞으시면 좋을 것 네,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아,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금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밖에 지금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는데요. 집단 면역이라는 거는 온 국민의 코로나 항체가 60% 정도 이상이 생겨야 집단 면역이 형성됩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지금은 16세 이하 청소년, 20세 이하
청소년이랑 우리 자녀들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맞는 백신도 안 나올 뿐더러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한테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받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어른들이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런 백신을 이렇게 다 맞으면 항체 영상률이 한 60% 이상은 되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자녀들에게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어른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스크 벗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동감이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